자,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에요. 그죠? 무슨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죠. 양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량 측에서 쏟아 올라갔으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다? 양은 불변이지만 가격은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줄죠. 근데 뭐는 불변? 탄력적일 때는 그렇죠? 뭐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가격은 불변이고 뭐는 변할 수 있다. 양은 변할 수 있어. 가격. 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29번에 가면요. 먼저 1번에 가격이 완전 탄력적이죠. 네,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가격이 불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걔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는 포인트에서 바꿔주니까 얘를 틀리게 지문을 주려고 그러면 뭐밖에 없겠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인데 양이 움직인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바꿔주는 거는.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해야 되는데 얘를 틀린 지문을 주는 거는 가격을 변화를 시키면 틀린 지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나올 때 그걸 확인하시면 되죠. 자, 2번을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근데 양이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3번이 돼 있는데 균형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런데 균형량이 증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겠죠. 그 이제 4번에 가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변함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걔가 맞는 답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해보는 거죠.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의 항상 포인트는 얘들이 포인트예요. 네? 이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요가 증가하죠.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더 상승하는 거예요. 탄력적이면 덜 상승한다고요. 일단 얘들이 다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얘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비탄력이면 더 하락한다고요. 얘가 탄력적이면 덜 하락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번엔 얘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 이걸 보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얘가 비탄력이면 그래서 더 상승하는 거죠. 얘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현혹되지 말고 얘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로 가서 수요가 증가하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할 때 얘가 탄력이면 덜 상승한다면 덜 상승.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감소할 때 얘가 탄력적이면 얘가 감소하면 하락하잖아요. 얘가 탄력이면 덜 하락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똑같은 건데 배열만 이렇게 바꿔서 주는 거예요. 배열만. 그럼 우리가 이제 취약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정형화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바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딱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좋아하는데. 근데 출제자들은 그거를 감안해서 약간의 문장별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앞으로 빠져나오면 내용이 또 이상해지는 것 같은 거야.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문장 배열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요건은 기본적으로 같다 틀리다.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할 때 그죠?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럼 얘가 왜 비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수요가 증가했는데. 네? 우리가 탄력성 그거 할 때 다 해본 거예요. 그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공급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얘가 농축산물이에요. 그럼 많이 못 늘리잖아요. 그럼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공급이 적게 늘어나면 당연히 초과 수요 상태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의 증가가 빨리 이루어진 애들이 있죠. 일반 공산품들은 생산량의 증가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면 라면 파동이라든가 치약 파동이라든가 이런 파동은 안 나오잖아요. 걔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바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계란 파동 나오죠. 계란 파동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 산란개인가는 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닭이. 닭이 없어서 지금 태국으로부터 지금 달걀을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가 들어온다고 이 수요량이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구조적으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개가 키우기까지는 뭐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 1년 이상은 돼야지 조정이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동안은 달걀 가격은 계속 비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이건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무슨 측면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수요 측면에서만. 그러니까 한쪽에도 분명히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 공급이 감소했대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상승할 때 얘가 비탄력이면 더 상승하죠. 그죠? 근데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왜? 얘가 필수재니까. 필수재니까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소비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줄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공급이 줄 때 수요도 같이 비슷하게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죠. 초과 수요 상태가 적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포인트예요, 그냥. 얘들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있다, 없다. 거기 30번에 가시면 1번 지문에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더 상승한다고 돼 있죠. 네. 그 지금 이게 탄력성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수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이면 그건 더 상승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지문. 여기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 빠져나와서. 아니, 예습을 해오셨다며요. 어?
예습을. 어? 아니 왜 표정이 그런 표정인 거야? 설마 여기 있는 답하고 해설을 믿고 이렇게 온 건 아니겠죠? 아, 이게 한번 내가 이렇게 해서 풀어보고, 이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훑어보고 옆에 답을 봤더니, 아이고, 지금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뭐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걸 내가 이거 풀어봐야 되겠네. 답을 이쪽에는 부로 가려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를 먼저 보는 거예요? 가격을. 가격이 안 변했다고 돼 있잖아요.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4번에 갔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러면 여기는 뭘 물어봤냐면 양을 물어봤죠. 근데 그 양에 대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일 때 있죠. 양의 변화는 어느 게 커요? 탄력적일 때가 크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이 증가할 때 탄력적이면은 양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돼요? 균형량에 대한 것.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량은 덜 증가할 거 아니에요.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할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균형량을 빼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얘는 더 상승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서 덜 증가한다는 얘기고, 얘는 뭐가 돼요? 더 증가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거까지도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뭐까지? 양에 대한 것까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틀릴 일이 없잖아요. 저거 다 알고 이거 구별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기다려도 되죠. 하나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나오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뭐를 자꾸 해야 돼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만.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끼리 이렇게 잘 협의하셔서 뭉쳐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될 테니까 우리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는 매일 수업 마치고 다 남아라.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내일 가는 학원에 갔더니 뿅망치가 2개가 있더라고. 그 학원에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거기 그 총무님 되시는 분이 뿅망치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것 있죠. 그게 하나는 교탁에 있고 하나는 예비용으로 저기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뿅망치를 한쪽에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진짜 갖다 놨다니까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부 안 하고 도망가다 걸리면 뿅망치로 기절시킨다고 그랬더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에 자꾸 이렇게 이 수업적인 내용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주 좋은 현상인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현상이고. 에? 어느 학원에 갔더니 쉬는 시간에 쪽지가 도는 거예요. 쪽지가.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어서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더니 점심 메뉴 선택하는 거였었어요. 쓰러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조금만 하시면 뭐 충분하죠. 30번에 2번에 가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하락한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 그냥 틀리는 거죠, 뭐.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야 돼요? 가격이 불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1번에 탄력성 개념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죠. 우리가 분수식이 있으면 항상 뭐부터 읽고 올라가면 돼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읽고 그렇게 간혹 가다가 이거 바꿔서 줄 때도 있어요. 출제자들이 가장 간단하게 그냥 맞추라고 탄력성에서 어렵게 주지 않고 이거 표현만 달리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면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크기가 더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틀렸겠죠.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조세 전가기 시작해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세가 전가가 되면 수요액에 전가되는 부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있을 때요. 이 임대주택에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은 대부분 비탄력적인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왜 비탄력적으로 조사가 되냐면 여기는 요 임대주택이 있죠.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임대주택을 대신을 해서 텐트를 치고 살거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업자들은 매년 보증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든가 뭐를 올려달라고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부과된 뭐가 있으면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뭐 임대소득세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것도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전가해서 월세나 보증금에 반영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도 임차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가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임대주택을 대신할 뭐가 생긴 거예요. 대체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임차자들의 수요의 탄력성은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임대업자에게 재산세 부과가 됐죠. 그럼 이거를 임차자에게 전가시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 될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의 수요의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라는 거예요.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존재하면 탄력적이 될 것이고 대체제가 없으면 어떻게?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해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31번에 대한 거, 뭐 5번에 대한 거는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원인에 따라서 가격, 소득, 그 다음에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32번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 에서 나온 준 거죠. 그러면 거기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더 있죠. 그럼 DA가 있고 DB가 있으면 어느 게 비탄력이에요?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이제 문제 보시면 자, 1번에 가면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A보다 B의 경우가 초과 수요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 뭐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자, 자,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했어요. 그죠? 분양가 규제할 때
1번 지문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2번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그렇죠? 네. 맞아요, 틀려요. 분양가를 규제한 거예요. 분양가를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이제 분양가를 통제했을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맞다, 틀리다.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1번 지문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뭐를 했을 때, 분양가 규제했을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어? 아니, 이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맞고, 그때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3번이 답이었다고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통제를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거죠? 가격 하락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격 하락하면. 비례니까. 근데 얘가 탄력이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데 이게 더 커지면 초과 수요 상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번 지문이 임대료 규제를 시행하면 A보다 B의 경우가 초과 수요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돼 있죠. B가 어떤 상태예요? B가 탄력적이잖아요. A는 비탄력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걸 인용해서 여기다 지문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거를. 자, 그 얘기고요. 거기 보시면 2번에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라고 돼 있죠. 지금 또 저거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거 다 있어요. 이거 우리 다 지금 수업 시간에 해본 거예요. 이거 해서 얘는 말이죠. 여기다도 해봤고요. 여기다도 해봤고 저쪽 끝에서도 해봤고요. 한 두세 번 했어요. 그냥. 근데 선생님이 왜 자꾸 했다고 얘기해 주냐면 한 거 우리가 그러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거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안 되면 뭐 될 때까지 반복하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남아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꾸 남는 사람이 없으면 내일 가서 제가 그 뿅망치 챙겨가지고 다음 주에 일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실체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진짜 커요. 쫙 커요. 아주 위협적이에요. 그죠? 자, 다 적으셨어요? 네, 그래요. 거기 2번에 가면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공급이. 그렇죠? 자, 아까 한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할 거 아니에요. 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뭐보다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원래 여기가 균형이잖아요. 균형인데 지금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때 얘가 비탄력이면 얘는 여기까지만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하락을 해요. 근데 탄력적이라는 애는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얘가 가격 하락폭이 더 크죠. 뭐가 됐을 때? 비탄력적일 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이렇게 해놨죠. 이건 기출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출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면이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면 이렇게 출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때 B가 A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크다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B가 탄력적이니까.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A가 B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적다라고 해놨죠. A가 비탄력적이니까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3번에 소득의 감소에 따라 A와 B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와 B 모두 정상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열등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본 문제집은 그냥 하나 정도 푸시면 돼요. 그냥 이거 갖고 있는 거. 무슨 말씀 아시겠나요? 이게 문제집이 뭐 나는 이게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또 시중에 서점에 나가가지고 또 2만 얼마씩 주고 또 문제집 사고 온다는 건 낭비인 거예요. 제가 문제집을 이거 말고 세 종류를 더 풀고 있다고 그랬죠. 네,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 거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문제를 꼬아서 나온 애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책으로 포장해 갖고 나왔을 때 왠지 모르게 얘는 괜찮아가 보이는 그런 거는 안 하셔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거나 잘 하셔도 돼요. 그죠? 있는 거나. 예.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또 불안해서 인터넷에서 이 자료를 또 수집해 가지고 돈 들여서 또 복사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죽기는 싫으니까 옆 사람에게 슬쩍 또 보여주면 옆 사람이 이렇게 탐이 나니까 나도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집에 뭐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료만 가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료만. 자료 집에 가져갈 때는 뿌듯해요. 걔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는 진짜 완전한 착각인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걸 수집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 아니 인터넷에 떠돌 정도의 자료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 진짜 중요한 자료를 누가 그 밖으로 돌리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참 내용이 그런 것 같아도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면은 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자료 수집하는 거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라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3종 1세트라고 그래요. 기본서, 요약집, 문제집 이거 있죠? 네, 그것만 하면 충분해요. 그것만 하면. 마지막에 이제 한 9월달, 10월달 되면 뭐 학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장판지라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게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굳이 풀어보고 싶으면 그거 하나 더 사가지고 풀어보면 그냥 그만이니까 뭐 그 외에는요. 선생들이 자료를 계속 준다고요. 선생들이 주는 자료를 소화하기도 바빠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임박하면요. 어디선가 누가 문제집 갖고 오죠. 답 없는 문제는 보지도 못해요. 왜? 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자료 소화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자료를 참 수집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기본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걔는 잘 있나요? 기본서? 기본서 구경한 지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있는 거라도 해주세요. 있는 거라도. 뭐 수집하거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아니 쓸데없이 왜 돈을 낭비하세요. 그죠? 그 돈 가지고 그 체력 보충이나 하시고 그런 게 나은 거예요. 그죠? 그거 뭐하러 저기를 하겠어요. 학원마다 가면은 그걸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쫙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펼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33번에 가게 되면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있죠. 네, 뭐가 있는지 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수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 또 뭐 있어요? 뭐?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 돼요. 그렇죠? 근데 뭐 있어요? 시장의 범위.
얘를 세분하면은 더 탄력적이 돼요. 시장의 범위를 좁게 가져가면은 비탄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넓게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공급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공급에서는요,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있죠. 즉, 생산 기간이에요. 그죠? 이걸 짧게 주면은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길게 주면. 탄력적이죠. 생산 기간을, 단위 시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생산 기간 하루 주면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 주면 그거보다 조금 낫지만 역시 그래도 공급 늘리기는 쉽지 않죠. 1년 정도 주면은 생산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겠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이게 짧으면 이게 탄력적, 길면 비탄력적이죠. 요거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일반 공산품, 이거는 농축산물. 그렇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 있죠. 이게 강력하게 규제를 시행이 되면 비탄력이 돼요. 그렇죠? 이게 완화가 되면 그만큼 공급은 탄력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탄력성에서요, 이론을 물어볼 때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면 풀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래.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돼 있고, 자, 33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1번 지문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가격이 10% 하락할 때 수요량이 5% 증가한다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니까 틀렸겠죠. 10번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잖아요. 0.5니까. 그래서 3번에 가면 부동산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에 있어서 단기보다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기에 있어서 뭐가 대체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계 만약에 이런 얘기죠. 유가가 인상이 돼서 정부가 이제 원유가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름값 같은 것이 이제 뛸 거 아니에요. 그럼 단계는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회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장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름값이 올라가더라도 별 또 지장이 없으면 계속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기름값 인상이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대체 수단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승 이런 것도 있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값 올라오면 이제 차를 몰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단계는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부는 대책을 내놓죠.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기름값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대체 환승할 수 있는 수단, 연결하는 이런 교통수단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들도 단기적으로는 구매력을 조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만큼의 비축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보다 더 탄력적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35번을 먼저 보시면요. 수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에 가면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적일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다?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직각상 곡선의 수요 곡선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단위 탄력적일 때 곡선을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걸 이제 직각상곡선이라고 해서 단위 탄력적일 때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실전에서 직각상곡선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나오면 또 저기 홈페이지 마비될 거 아니야.
지각쌍곡선이 뭐야? 네가 와서 그려봐. 막 이렇게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잘 쓰는 그 항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가 와서 풀어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율도 참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죠? 자, 3번에는 그거 했었죠.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종류별로 세분하면 보다 탄력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5번에 가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에 대한 탄력성은 탄력적이 되겠죠. 4번에 갔더니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원용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얘가 용도 전환이 더 용이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인을 했고요. 34번은 이제 뭐 얘기하냐면 소득 탄력성하고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을 보시면, 근데 이거 지금 오늘 막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다음 주에 테스트 할 때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여기다 왜 적어주겠어요, 이거 힘들게.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거 3번 문제잖아요. 내정이 돼 있잖아요. 1번이 대체제고. 그렇잖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증가할 때 수요량이 1% 증가하는 재화 있죠. 무슨 재화?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빼보세요. 이거 빼보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무슨 재화? 정상재죠, 정상재. 거기다 이것만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 탄력성의 수치를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얘가 10분의 1이잖아요. 왜냐하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10분의 1이면 0.1이죠.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이 재화는 무슨 재화? 그렇잖아요. 0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네는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부호를 가지고. 그죠? 얘가 만약에 1%가 감소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1이죠.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뭐라고 본다? 열등제. 그래서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뭐로?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니까.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죠. X의 가격 변화율분의 Y제의 뭐? 네. 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소형 아파트 가격이 16%가 상승했을 때, 그죠? 오피스텔 수요량이 4%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25) 나오잖아요. 16분의 4란 얘기는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0보다 크죠? 무슨 재화? 이거 대체제죠.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기출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차 나올 때는요, 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가격일 때,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는 상품이 틀리겠죠? 걔가 어디로 가면 돼요? 걔가 분자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고, 뭐, 오피스텔 수요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서로 재화가 틀리잖아요. 두 개를 물어볼 수가 있죠. 얘가 16%가 상승할 때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이 8%가 예를 들어서 감소하고 오피스텔 수요량이 4%가 늘었다고 그랬을 때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볼 때는 분모하고 분자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재화가 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얘의 가격이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 넣으면 안 되겠죠. 요걸 넣는 거는 그냥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출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가격 탄력성은 얼마겠어요? 가격 탄력성은 얘가 16% 상승할 때 얘가 8% 줄었으니까
얘가 16분의 8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0.5. 가격 탄력성은 0.5고 교차 탄력성은 얼마? 0.25.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기출해서. 자, 90페이지 가보세요. 90페이지. 자, 거기 가시면 53번 문제 있죠. 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은 8%가 증가하고요. 아파트의 매매 수요량은 4%가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라고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숫자만 살짝 바꾼 거죠. 여기 기출 패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돼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기 아파트에 대한 뭐, 수요량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 16%일 때. 아파트의 매매 수요량이 몇 프로가 증가했대요? 보면은, 4%가 감소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얘는 16불에 사니까 얼마? 0.25. 근데 아파트에 대한 뭐가? 가격이 몇 프로가 상승했을 때? 16%가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몇 프로가? 8%가. 지금 16분의 8이면 얘는 얼마야? 0.5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출을 약간 변형을 해준 거죠. 기출은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는 요 비율만 다르게 해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16분의 8이니까 얘는 0.5잖아요. 그러면 자, 가격 탄력성은 얼마가 되고요? 0.25가 되겠죠. 교차 탄력성은 얼마? 0.5.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는 무슨 제와? 대체제겠죠. 대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실전은 그냥 요건을 알면 그냥 단순 대입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정리가 안 되면 또 우리가 풀어야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별지로 하는 것도 있죠. 별지로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얘가 이해가 안 되면 얘는 매주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매주 들어와서 대다수가 이해가 되면 얘는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교차가 이해가 안 되면 교차가 또 계속 들어오는 거야. 들어왔는데 얘가 이해가 되면 얘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돼가지고 빨리 저기 8월까지는 좀 궤도에 딱 돼가지고 9월달부터 2차를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동체해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나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안 할 거야. 안 하긴요. 이 시험이 또 참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발을 디디면 이게 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이게.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거 처음에는 이거 한 1년만 하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던지는 거예요. 창밖으로. 좀 이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창밖 던진 데 가가지고 또 해치고 찾는 거예요. 이건 건져야 돼. 이건 필요해. 뭐 이래가지고. 그죠?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될 때면 한 번에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바깥 양반이 할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고 다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걸 일단 이제 한번 쫙 눈앞에서 흔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4번으로 와서 부동산 수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그 소득 탄력성이란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겠죠. 예,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란 한 재화의 가격 변화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의 소득 탄력성의 양수라는 것은 플러스라는 얘기죠. 예, 플러스라는 것은 그 재화가 무슨 재화? 정상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어떤 재화의 수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 재화가 무슨 재화? 사치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탄력성의 크기가 0에서부터 1까지를 우리가 필수재라고 그래요. 그렇죠? 1보다 큰 애들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치재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합쳐서 정상재라고 그래요. 정상재.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어떤 재화의 다른 재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는 것은
플러스라는 것은 보완제가 아니라 무슨 제하겠어요? 대체제를 얘기를 하겠죠. 대체제. 그래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구별할 때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 소정렬이라는 사람이 교대하고 교보를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정렬이라는 게 소득 탄력성은 정상제하고 열등제를 구별해 주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하고 뭐를? 보완제를 구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36번에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1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여기 해놨죠? 칠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다. 조금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는 비탄력적인 경향이 강하죠. 왜냐하면 신규 주택은 생산 공급이잖아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재고 주택은 보유 공급이죠.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왜 냉장식품이 있잖아요. 냉장 또는 냉동식품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애들. 이 애들은 만약에 시장에서 수요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더라도요. 공급을 많이 늘려준다, 안 늘려준다? 안 늘려줘요. 안 늘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요. 가격이 한 10% 정도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인상 요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공급을 늘려주면 제품 공급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얘들은 만들고 난 다음에 보관 장소가 필요해요.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저장하는 곳을 짓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공급을 많이 늘린다, 안 늘린다? 안 늘리겠죠. 그러니까 생산할 때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생산 요소의 사용 가능성이 적거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토지 공급 곡선의 경사도가 완만해진다는 게 틀렸죠. 여기 조금 아까 해줬죠.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 공급은 당연히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공급은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37번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왜냐하면 소득 탄력성이 0.4라는 것은 0보다 크죠. 그럼 무슨 제와요? 정상제죠, 정상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집어넣은 거죠. 수의 교차 탄력성이 0.3이라면 무슨 제와? 대체제 0보다 크니까. 그렇겠죠?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적으면 어떻다?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까지 일단 하셨고요. 뭐 계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딱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하고 이제 시작론을 가셔야 되겠고, 또 잠깐 쉬어야겠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고.